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플레이션이냐 경기 회복이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3월 12일 날 미국에서 1.9조 달러짜리 부양책 입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그 다음 날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63%로 급등을 했습니다. 부양책이 나왔는데 왜 미국 국채 10년 수익률이 이렇게 급등했을까요? 옆에다가 이유를 좀 적어 놨습니다. 아마도 시장 참여자들은 돈이 풀릴 것을 예상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또 미국에서 부양책을 내놓으니까 재정으로 국채를 많이 조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채가 시장에 많이 나오면 국채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져서 사는 사람이 적어질 거니까 할 수 없이 국채 수익률을 높여줘야지만, 쉽게 말해서 국채 금리를 높여줘야지만 사람들이 국채를 살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채 금리가 그렇게 인상했던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가격 추이입니다. 이 10년물이라는 것은 시장이 정하는 국채 금리 가격입니다. 미국 정부는 2년물짜리를 가지고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물짜리는 이 시장에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1980년대에 15%까지 올랐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하향해서 2020년 작년 코로나 위기 때 거의 제로까지 내려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더 이상 내려갈 하방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일만 남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미 정부가 점점 돈을 많이 푸니까 사람들은 이제 국채를 팔아 가지고 결국 재정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에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겠구나, 그러면 국채 금리는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국채 금리가 머리를 들고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3월 19일 날 1.74%까지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시장이 화들짝 놀라서 주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현상이 그때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서 4월 말에는 이제 1.6%로 다시 낮아져서 약간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좀 자세하게 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그래프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점점 내려가다가 코로나 위기 때 미국이 0%로 완전히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그랬던 국채 금리가 조금씩 올라오더니 경제가 회복되면서 국채 금리도 점점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리겠다고 시장의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간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경기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회복 중입니다. 미국 주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S&P 500 주가인데요. 약 25년 동안 거의 6배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작년 코로나 위기 이후에 정말로 급속히 거의 수직으로 상승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FOMC라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있습니다. 4월 정례회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많은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가 정상화되면서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월 연준 의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플레이션은 지금 공급 병목 현상이다. 그러니까 경제가 회복되면서 급속히 수요가 늘고 있는데 공급이 이것을 제대로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병목 현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산업계와 대화를 하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톤은 달았어요. 가격은 다소 더 오를 것이다. 그 뒤에는 완화될 것이더라고 이렇게 시장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테이퍼링 논의를 할 때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지금 경제 위기 때문에 연준이 계속 돈을 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돈 푸는 것을 조금씩 줄이는 것을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시장의 돈을 줄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논의할 때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시장에 돈을 더 공급해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식시장은 지금 너무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버블이란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프로스라고 하는 버블보다는 조금 약한 개념의 거품이 끼어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거품이 끼어 있다는 경고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돈을 푸는 것을 줄이는 것을 논의할 때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시장을 안심시켰습니다. 5월 초에 미국의 S&P 500 기업의
1분기 실적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87%나 되는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습니다. 즉 이제 2021년이 들어오면서 많은 백신 보급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경제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그러나 시장은 한편으로 계속 불안해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뉴욕 증시가 경제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조세를 이루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 각 은행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푼 건 사실이에요. 여기 니온 계좌의 신문에 따르면 세계 3대 은행이 돈을 푼 그 양이 정말로 2003년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해서 결국 그 유동성의 힘으로 모든 자산 가격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리고는 코로나 때 더 많이 풀었죠. 지금 자산 가격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냥 급반등했고 그 전보다 더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한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죠. 자, 얼마나 많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제가 다음 도표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경기 회복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지수가 구리 가격 지수예요. 여기 보시면 과거 20년간 구리 가격이 있는데 파운드당 0.75불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거의 최고가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많은 구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리 가격이 경기 회복 여부의 바로메타라고 말합니다. 여러 원자재들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미하엘 슈나이더가 자기 블로그에 쓴 내용입니다. 5월 2일자에 썼는데요. 어떤 제목을 붙였냐면 지미 카터 시절에 1970년대 이래로 가장 고통스러운 인플레이션에 대비를 해라,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이 기사에 보면 원자재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난 1년간 목재 가격이 260%가 올랐고요. WTI 크루드 원유 가격이 200% 등등등등 어마어마하게 이 원자재 가격이 지난 1년 동안 상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가 호황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졌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즉 유동성이 너무 풀려서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고 특별히 원자재 가격부터 오르고 있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금리를 올려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멘트를 했어요. 모든 국면에서 과열됐기 때문에 약간은 그 과열을 지금 좀 식혀주려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발언에 나스닥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이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아침에는 금리를 올려야 될 수 있다는 멘트를 했고요. 대규모 지출, 국가가 지금 재정 지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연방은행이 돈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금리 인상을 지금 야기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오전에는 얘기했고요. 오후에는 내 말은 예측이나 공고는 아니다. 연준의 독립을 중시한다. 그리고 인플레, 기저효과, 병목 현상은 일시적이다. 이렇게 해서 또 발을 빼기도 했어요. 약간은 경고를 하다가 그 경고를 흐지부지 시켜버리는 고도의 전술 전략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즉 경기는 더 회복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금리가 인상됨으로써 전체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까,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발을 빼는 건 아닐까, 그런 우려, 두 가지 모순되는 현상들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미국 정책 당국자들이 아니면 미 연준이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미국 증시가 고평가되었다. 그래서 반년 동안은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이런 경고를 냈죠. 5월 7일자 기사인데요.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이쪽에서 과열되어 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상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요.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고 심지어는 활성화되고 있는 징후가 보이고 있죠. 그리고는 이 위기 때 과도하게 풀렸던 유동성을 회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유동성이 너무 크면 모든 분야에서 버블을 일으키고요. 그럼 경제가 망가지죠. 자, 그래서 언젠가는 채권을 사주고 있는 자산 매입을 축소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테이퍼링이죠. 현재 연준은 매달 1200억 달러의 채권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채권을 매입한다는 것은요, 1200달러어치 돈을 계속 월 시장에 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버블 징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돈을 더 풀 수는 없겠죠. 테이퍼링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나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테이퍼링 소리만 나오면 화들짝 놀라가지고
가지고 서로 몸조심하고 돈을 빼고 이러려고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정책 당국자들이 테이퍼링 얘기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죠. 자, 자산 매입을 축소해서 시장의 양적 완화하는 것을 줄이고 그리고는 이제 이걸 끊은 다음에는 금리를 인상해야 됩니다. 지금 금리가 실질 금리는 제로 또는 마이너스이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고요. 다음 단계는 지금 채권을 사주고 있는데 채권을 팔아서 시장에 넘쳐 흐르는 유동성을 회수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시장의 유동성이 회수되면 그러면 시장에서는 모든 자산 가격의 버블이 꺼지면서 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죠. 그래서 투자한 사람들은 이것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언제 테이퍼링을 할 건가, 언제 금리를 인상할 건가, 그 다음에 언제 연준이 유동성을 회수할 건가, 모든 신경을 여기에 쏟고 있죠. 금리가 인상되고 유동성이 축소되면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들은 투자은행이라든가 헤지펀드들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해 놨거든요. 그 투자해 놓은 돈이 유동성이 축소됨으로써 투자율이 급속히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한 돈을 회수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특별히 이제 금리 인상은 미래 가치를 당겨와 가지고 현재 가격을 형성한 소위 성장주라 그러죠. 성장주의 가격을 하락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지금 특히 전문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리스크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예로 2013년에도 연준 의장이었던 버냉키가 5월에 테이퍼링을 언급했습니다. 당장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유동성을 회수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테이퍼링을 언급했는데 시장은 거의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텐트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템퍼 텐트럼이 분노 발작이거든요. 테이퍼링 하겠다고 시장이 이제 발작을 일으켰다 그래서 테이퍼링 텐트럼이라는 용어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언제 연준이 테이퍼링을 언급할 건가 그것만 시장이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연준 의장의 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로 2번 백신 접종을 맞은 사람이 전 인구의 지금 30% 이상이 된다 그래요. 작년에 공장이 셧다운돼 가지고 제대로 생산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작년에 억눌렸던 소비가 지금 보복 소비라는 말이 있듯이 급증하고 있죠. 그래서 공장을 풀 가동하는데도 이 수요를 담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장이 풀 가동되니까 각 공장의 소유주들은 원자재 를 있는 대로 확보해 가지고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인플레이션도 심하고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 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연준이 이제 경제가 정상화되고 심지어 활성화되고 버블 징후까지 있다 보니까 회수하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많은 투자가들이 그것을 걱정하고 있죠. 그래서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제대로 기업이 실적을 내는 실적 장세의 길목에 있죠.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가는 길목에 있는데 이것이 과연 실적 장세로 제대로 소프트 랜딩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유동성 장세에서 금리를 올림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몸조심하고 돈을 다 빼고 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덜커덕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불안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는 그런 우려, 그래서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이제 경제가 정상화되고 활성화되는 건 아닌가, 실적 장세로 가는 건 아닌가, 두 가지 생각이 서로 부딪히고 있어서 시장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현재 경제는 지금 회복 중이에요. 이것이 OECD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OECD 토탈이 있고요. 바로 그 위에 미국이 있습니다. 이게 100을 넘으면 좋아진다는 뜻이거든요. 2020년에 급격히 바닥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급속히 지금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요. 2021년에 들면서 다 100을 넘고 있죠. 그 다음이 한국이고요. 제일 좋은 경제 전망을 예측하는 것이 차이나입니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을 이 OECD 경제 선행 지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 한국 수출입 현황인데요. 여기 보시면 놀랍게도 1월 달에는 작년 대비 증감률이 11% 증가했고요. 2월 달에는 9% 증가했고요. 3월 달에는 16%, 4월 달에는 41%나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수출이 증가하면 세계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한국 수출은 세계 경기의 바로메타입니다. 그 다음 지표는 대표적인 미국 기계업종 캐터필러의 6개월 주가입니다. 170달러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기계 업종인 캐터필러의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다는 것은 지금 세계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미국 경기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 그래프는요. 미국 산업재 회사들을 모아놓은 ETF입니다. XLI인데 이 주가도 아까 캐터필러처럼 6개월 전에 85달러에서 105달러까지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이 산업 그리고 소재 부분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 정상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경제 사이클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어요. 경제는 사이클로 가죠. 그래서 저점에서 이게 겨울이죠. 그리고 이제 회복하면서 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름, 가을, 다시 또 겨울 이렇게 되죠. 어떤 위기가 오거나 불황이 와서 경기가 점점 하락하면 정부가 여기서 어떤 조치를 취하죠. 이자율을 내린다든가 유동성을 공급해 준다든가 재정 정책을 쓴다든가 해가지고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죠. 돈이 풀리기 때문에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저점이 되면서부터 이제 유동성 장세가 시작됩니다.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이것을 유동성 장세라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점점 돈의 힘으로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회복기에 들어가죠. 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실질적으로 각 기업들의 체력이 좋아져서 기업들이 이익을 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실적 장세가 시작되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호황기가 시작되는 거죠. 실적 장세, 호황기가 진행되면서 결국 경기 정점에 이르고요. 이게 이제 여름이죠. 계절로 하면. 그리고는 정점을 지나면 다시 후퇴해서 침체, 그리고 다시 저점. 그러면 이제 정부가 여기서 또 대책을 내죠. 자, 이런 식으로 경기가 순환하고 있는데 지금이 어느 시점이냐를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죠. 지금 유동성 장세는 이미 끝났고요. 그리고 모든 쪽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만큼 수입과 생산의 어떤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고 실적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회복기로 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실적 장세를 통해서 정말로 호황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고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워낙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여기서 반짝하고는 다시 경기가 가라앉을 건가? 꼭 이렇게 간다는 보장이 없죠. 회복하다가 다시 겨울로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실적 장세로 해서 경기 호황으로 이어질 건가에 대한 사람들이 지금 관찰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죠. 보통 확장 국면이 되면요. 여기가 확장 국면이겠죠.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 평균 9개월, 그리고는 짧게는 5개월 또는 길게는 2년 동안 이 확장 국면이 지속된다고 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버블과 금리 인상 우려와 정상화 기대, 그리고 실적 상세가 되는 거 아닌가? 이 두 가지 의견이 서로 눈치를 극심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 참여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여러 가지 뉴스, 거의 소음에 가까운, 노이즈에 가까운 이런 현상에 매몰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는 탐욕에 휩싸여서 안 됩니다. 그래서 묻지마 투자를 하거나 상투를 잡거나 이런 욕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냉소적으로 방관적인 자세를 취해서도 안 됩니다. 늘 냉정하게 그리고 평상심으로 세계 경제의 본질이 뭔가 사실은 유동성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돈을 풀어가지고는 결국 답이 없는 것이고 이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금리가 2.5%만 올려도 과거의 경험을 보면 화들짝 놀라가지고 경기가 꼬꾸라지는데 그리고 이렇게 많이 풀린 유동성을 과연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 결국 유동성이 많이 풀린 것은 버블을 일으킬 건데 이 버블을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 세계 경제의 그 본질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산의 흐름이, 돈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 하나님은 지금 뭘 생각하시고 계시는가?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한 구절을 제가 뽑았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오늘날의 우리 현 세계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게 좀비처럼 그렇게 다니고 또 여러 가지 헛된 노이즈에 소란하며 돈 하면서 지금 재물을 쌓고 있죠.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결국 이것을 마지막에 가지는 자, 이것을 모두 거두는 자는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늘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경제가 중요하고요.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우리는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상에 매몰돼서는 안 되고요. 일반 사람처럼 탐욕에 욕심에 사로잡혀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돈에 물질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면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 혼란스러운 오늘날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세계 경제의 상황이 어떤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